네,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의 한운입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트럼프 이러한 전쟁 때문에 유가는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1,550원을 돌파했고 계좌 같은 경우에도 매일 급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서킷 브레이커, 오늘은 또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렇게 급변하는 장에서 6월달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하투자자문의 이사님을 모시고 이런 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 주체가 네.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남기는데,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 특히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역대급으로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70조 원이 넘게 매도가 나왔고 70조 원? 네,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서 약 한 140조 원 정도가 매도가 나왔더라고요. 142조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 건가요? 평균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이 매도한 해를 따진다 그러면 약 한 50조 정도를 매도를 했었어요. 1년 동안 많이 매도한 시기가. 그런데 지금은 거의, 지금 아직 1년이 지나지 않는데 거의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네. 거의 3배 가까이가 좀 매도가 나왔다. 네. 결국 이게 뭐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하다 보니 뭐 고점이지 않나, 또는 외국인이 팔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왜 하필 한국 주식만 이렇게 142조씩 팔고 있는 걸까요? 한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 그 퍼센트를 넘지 않기 위해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는 물량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지금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매도 금액으로는 팔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수량, 한 주, 두 주 수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연초보다 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한 것 뿐이지, 특히 뭐 비싼 종목들을 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주, 두 주 팔지만 이제 다른 또 종목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커 보여서 오히려 매도하는 것처럼 좀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아까 우리 한우 사원님께서도 말해줬지만 1,500원대 이상 수준은,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한우 씨가 주식을 몇 년도에 시작을 하셨죠? 제가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죠. 19년도 이후부터는 환율이 1,500원대 수준은 금융위기, 그리고 IMF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크로 측면에서 주식을 해야 되는 게 맞냐, 한국인들의 입장,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다 보니 매도에 받침 물량들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 하지만 그 말은 또 오늘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또 바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145치를 팔면 지수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코스피가 8,000선에서 멈춰서 버티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8,000선에서 지수 유지가 가능한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금리 측면에서와 이제 환율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를 지금 다 비교해봐도 대한민국보다 싼 나라는 없어요. 일본 증시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본과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가치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자금들은 외국인 수급이 아니더라도 개인 투자자든 또 기관이든 이거는 싸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만 보고 중간에 변동성도 있긴 하겠지만 절대 지표값만 보고 싸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천안투자자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000이 끝이 아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 또 올해 연말, 물론 이제 시장이 또 중간에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또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지나면 8,000도 먼 또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무리 매도를 해도 그 받치는 수급들이 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불안감이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그게 방어력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을지, 그리고 코스피에는 어떤 영향이 갈까요? 일단 전쟁 리스크는 솔직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리스크는 아니에요. 진짜 당장 내일 휴전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굳이 깊게 분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예상한 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환율 그리고 금리, 딱 그 두 개만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환율이랑 금리 두 개 다 신경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폭락장에서 계좌가 녹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녹는다는 표현을 네. 좀 순화시켜서 말을 하면 잔고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네. 역대급 더위가 온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에어컨이 네. 박인세를 해요. 네. 지금 덥지 않을 때. 그러면 삽니까? 아니면 팝니까? 저는 에어컨 쌀 때 사둬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더위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써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결국 지금 싸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중간에 그냥 변동성, 오르고 떨어진 것만 계속 포커스가 맞추다 보면 결국 올라갈 때는 좋으니까 들고 있고, 좀 떨어질 때는 불안하니까 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가올 시기가 지금 물론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두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의 급등락에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나중에 가보면 수익적인 종목들이 없고 손실적인 종목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악순환이에요. 손절도 못하고 또 익절도 못하고, 그러면서 시장은 올라가지만 종목들은 상당히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좀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죠. 저는 뉴스에 좋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사고 싶거든요. 네. 이런 식의 대응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싸다라는 전제도, 그러니까 네. 저희 천원투자자문에서 가장 많이 찍은 영상이 혹시 아실까요? 가장 많이 찍은 영상은 당연히 이사님의 반도체 영상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논리가 쉬워요. 가장 싸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결국 싸면 적정 가치를 받으면 올라갈 게 뻔한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비싸다? 그거는 그 안에 가치를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내가 이 종목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싼지 비싼지, 또는 많이 올라갔을 때 싼지 비싼지 정도만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 기준만 조금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 영향받는 거 더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팔고 들어오는 거 저도 확인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사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나가면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이 따라 사는 거는 거의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요? 네, 후행 지표. 아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고 그거 보고 파는 거는 우리가 외국인보다 빨리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와는 좀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네.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수급도 물론 중요해요. 네. 단기적인 수급은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지 그 분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천하투자자문만 유튜브 구독해뒀어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네. 구독하시죠. 저는 이미 다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계좌에 파란불이 자꾸 뜨는 이유가 내동매매 때문인 걸까요, 그 대표님? 일단 파란불이 들어왔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을 일단 선별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을 가격 전략으로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떨어졌으니까 손절하고 올라갔으니까 또 익절하고, 이런 과정은 좀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럼 이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폭락장에서 저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표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PER입니다.
PER? 네. PER. 네, 예, PER. 주가 수익 비율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의 PER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다음에 6.8 정도 되나요? 정확하게 네. 네, 말해주시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배, 5.6배였습니다. 네. 5.6배니까 이거는 사실 선행 PR이죠. 네. 올해 2026년도 이거를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개별 소형주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만이나 일본이 PR이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5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더 높아서 한 7, 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일본의 PER은 선행 PER은 네. 약 22배 정도 돼요. 22배요? 되고 네. 대만이 약 20배 정도 됩니다. 20배요? 네. 대만이? 한국의 코스피는 네. 지금 8.5배 정도 되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한 6배 정도 수준인 겁니다. 6배에서 7배 사이 정도. 자, 그러면 네. 제일 싼 게 뭐예요,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일본 주식 중에서요? 아니 지금 제가 말했던 네. 주가 수익 비율이 뭔지를 네. 그걸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 수익 비율이 뭐냐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지금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지금 주가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고 있느냐, 네. 몇 배 정도 할인을 받고 있느냐 요 네. 얘기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벌어들인 금액 대비해서 5배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 5배에서 6배 정도밖에 못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가 22배 정도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싼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네. 그리고 SK하이닉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뭐 200만 원 이게 고점을 얘기 안 하죠. 뭐 네. 35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목표치를 제시하는 이유가 네. 결국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싸기 네. 때문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하실 때 네. 만약에 내가 반도체 종목을 들고 있는데 PER이 5배인 종목을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장이 떨어지면서 뭐 10% 20% 떨어져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나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홀딩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네. 싼 종목들은 이게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싼 종목은 사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네. 변동성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네.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5배로 떨어진 종목이 있다 그러면 네. 팔지 말아야죠. 아. 오히려 더 사야죠. 네.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주식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 부분인데 네. 물론 이제 고 PR도 있고 저 PR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금 10배보다 싼 주식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종목은 팔지 마시고 우리 하반기 수익이 날 때까지는 들고 가는 기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PER 몇 배? 10. 10. 그러니까 10배 미만인 종목은 팔지 마시고 더 들고 가야 된다. 이게 폭락장일 때 오히려 더 사야 된다. 더 싸졌기 때문에 네. 그 논리가 저희 천하투자자문에서 중요하게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역시 분산 투자인 거죠. 최근에 많이 질문 받았던 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를 사냐 마냐 네. 요거였어요. 근데 저는 소액으로 사셔라 라고 네. 분명히 또 지인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SK하이닉스 ETF가 네. 출범하고 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45%가 찍히더라고요. 마이너스 45%. 네, 만약 고점에서 네. 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없는 돈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 자산의 50%, 70% 네. 이렇게 크게 드신 분들은 요번 변동성에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500만 원만 들어가도 솔직히 저는 손이 벌벌 떨려서 잘 못하겠거든요. 손절을 절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건 로스컷이 나가거나 리스크 대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비중과 그리고 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게 우량주랑 몇 프로 정도 들고 가는 게 좋다? 20% 말씀하셨습니다. 60에서 70. 너무 자신 있게 말해가지고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은 65%에서 한 70% 정도는 우량 대형주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35%에서 30% 정도는 중소형주 이렇게 포진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좀 알맞는 배분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량주는 몇 %들고 가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우량주는 60%에서 70% 네, 가져가라고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어요. 뭐 네.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전기, 삼성 SDI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옥서가 가려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유명한 종목들을 한 60에서 70% 정도 들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네. 조금 더 차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분석을 해서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는 한 30% 정도 그렇게 이제 분산만 해두셔서 조금 뭔가 이게 싸다라는 논리만 내가 어느 정도만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시장이 불안할 게 아니고 더 기회라는 관점이 더 다가오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이번 6월 달이 또 엄청난 네. 또 한편으로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금 코스닥이 어제 기준으로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33%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2%까지 지금 찍은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또 엄청난 또 큰 기회가 있다라고 좀 느낌이 왔습니다. 이사님, 코스닥에 그렇게 저평가된 좋은 종목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종목명을? 종목은 사실 뭐 소통방에서 계속 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도 종목을 또 알려드렸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하단에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또 종목, 또 어느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은지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소통방 참여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소통방은 모든 분들이 무료로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말대로 그냥 소통방이에요. 부담 없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사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6월달 시장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가슴을 졸이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편안하게 6월달 장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